오늘은 무슨 이야기야? 오늘은 굉장히 우리나라 법이 문제가 있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. 그것이 알고 싶다 봐. 그렇지. 유명하잖아. 요번에 500억의 유산과 상속자들 부재로 강남 90대 노모 사망 사건을 다뤘거든? 이거 봤어? 아니, 못 봤어. 근데 여기서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나와. 내가 질문 한번 할게. 누군가 부모를 해쳤어. 그러면 그 사람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게 말이 돼? 말이 안 되지. 말이 안 되지. 그래, 이거는 지금 우리 상속 결격이라는 게 있어서 이거는 상속 못 받게 돼 있어. 근데 문제는 그 자식들, 부모를 살해한 사람의 자식, 즉 돌아가신 분의 손자, 손주는 살해한 사람을 대신해서 그 상속분을 받을 수가 있어. 진짜? 이게 문제야. 그래서 이게 지금의 대한민국 법이고 이 얘기를 오늘 할 거야. 지금부터 좀 이거 설명해 볼게. 이제 돌아가신 분이 94세 노모고, 그리고 이 사람은 이화여대 약학과를 나온 다음에 약사를 했고, 남편이 고위공직자였어. 근데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던 사람들이야. 수백억대 재산이 있었고, 근데 지난 4월 8일 그 할머니가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이 됐는데, 그거를 누가 발견했냐? 셋째 아들 부부가 이제 어머님 예방접종할 때 됐으니까 모시러 가려고 간 거야. 그래서 발견을 했는데, 그 발견한 거는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발견할 수 있는데, 충격적인 건 그 현장에 큰형과 둘째 형이 있었고 거실이 막 어지러져 있었어. 그리고 더 문제는 그 어머님 머리에 혹이 있고 팔에 멍이 남아 있었고, 결국 그래서 병원에 이송을 했는데도 외상성이 이제 밖에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지. 뇌경막하 출혈, 뇌출혈. 즉 외부에서 충격을 받아서 출혈이 발생했다. 이제 그런 사건이야. 그러면 뭔가가 좀 굉장히 의심할 만한 상황들이 있지. 그러네. 정황상 맞은 느낌인데? 그치. 근데 이게 문제가 그 할머니와 그 큰아들과 둘째 아들 사이에 상속 관련돼서 분쟁이 있었고, 그것 때문에 계속 다툼이 좀 있어 왔고, 그리고 정말 섬뜩한 부분이 그 집안에는 토사물도 있었고, 침대 옆에 셋째 아들이 갔을 때 어머님이 쓰러져 있었다고 했잖아. 쓰러져 있었으면 바로 직전에 쓰러진 게 아니라면, 직전에 쓰러졌으면 소리가 들렸을 거고, 그 정도 충격을 받았으면 당연히 모시고 병원을 가는 게 정상이고 119를 부르는 게 정상이잖아. 근데 딱 방문했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, 어머니는 쓰러져 있는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밖에서 그냥 앉아 있었다는 거야. 어머니는 외상성이고 다쳤다는 뜻이고, 만약에 어머니가 혼자 넘어져서 다쳤다 하더라도 그럼 죽어가는 걸 방치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높고, 또 멍이 많이 들었고 외상성이라고 봤을 때는 직접 구타했다고 볼 여지도 있겠지. 그렇지. 그래서 이게 좀 수사의 쟁점이었어. 근데 이게 갈등의 씨앗이 있어. 아까 말했잖아. 상속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. 이게 그 어머님을 셋째, 막내 아들이 좀 많이 돌봤나 봐. 아버님은 먼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어머님 혼자 남으니까 막내 아들을 계속 챙기다 보니까 어머님이 먼저 본인의 재산 중에 상당 부분을 막내 아들과 며느리 이런 식으로 좀 증여를 미리 한 거야. 이걸 나중에 알고 나서 큰형과 둘째 형이 어머님을 계속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분쟁이 좀 있어 왔대. 근데 참 그런 게, 이게 아버님 돌아가셨다 그랬잖아.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큰형과 작은형, 막내 다 100억 이상씩 이미 상속을 받았어. 근데도 어머님 재산이 또 몇백억이 있으니까 이게 셋째한테 가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분쟁이 막 벌어진 거야. 사람의 욕심이란. 이게 돈이 참 무서워. 그래. 근데 이게 지금 이건 이제 형사건이야. 그치? 형사건이고, 이 사람들은 지금 일단은 그 구속이 돼서 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대. 그렇다는 거는 지금 굉장히 혐의점이 높다라는 거지. 근데 이게 문제는 상속과도 문제가 있어. 민법에 보면 상속 결격이라는 게 있어. 근데 이제 상속 결격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, 그 중에 하나가 고의로 직계 존속을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자가 상속 결격이 돼. 그렇다면은 이제 형사처벌은 형사처벌이지만 어머님의 수백억의 어떤 재산들은 당연히 이 사람들은 상속해주면 안 될 거 아니야. 그렇지. 그치?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법의 허점이 나와. 여기까지는 지금 상속에 대해서 당연히 맞는 얘기고 이해가 가잖아. 이 허점이 뭐냐면, 이 경우에 할머니를 살해한 자식은 당연히 상속 결격이 되잖아. 못 받잖아. 그럼 그 자식의 다시 자식, 즉 할머니한테는 손자, 손녀, 이 사람들은 상속을 받는 게 맞아? 안 되지. 안 되지. 근데 우리나라는 대습 상속이라는 게 있어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 자매가 상속계 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 있을 때는 직계비속이 결격자의 순위에 가름의 상속인이 돼. 즉
이 할머니가 있고 아들이 있어, 손자가 있어. 여기 결격됐지. 그러니까 결격이 되니까 손자가 그 상속을 승계를 받는 거야. 그럼 이거 문제가 있지 않아? 아니 이러면은 사실 이걸 막은 게 이게 법의 목적 자체가 결격 목적이 상속을 해주는 부모 즉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거든. 뭐 무슨 유언 방해하고 막 이런 것도 포함돼 있어. 그래서 이걸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데 이 대습상속이 인정이 돼버리면 사실 자기 한 몸 희생해서 가족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. 그러니까. 그리고 이게 과연 그 상속을 해주는 할머니 이 사람의 의사에 과연 합치할까? 추정적 의사에 합치할까? 날 죽인 자식 걔는 밉지만 손자한테 상속시켜줘야지.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. 근데 이게 지금 현행법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.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좀 일부 법조인들한테는 이 결격 불이익은 직계 비속한테도 당연히 미쳐야 한다라는 의견은 계속 있어 왔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개선이 안 돼 왔고 이 사건에서도 그러면 결국은 그 수백억이 그 자식한테는 뭐 판결에 따라서 달리겠지만 지금 상황이라면 판결이 뭐 인정이 된다. 형사 판결이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자식한테는 안 가지만 그 자식의 가족들한테는 가는 거잖아. 그럼 정말 그 고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까? 그러니까 이런 법적 구멍이 있어서 사실 이런 건 좀 분명히 개선이 되고 개정이 돼야 될 규정이라고 생각해서 사실 이게 뭐 살인사건들 많고 존속살해 뭐 원래 물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그 잘못한 사람들에게 적정한 처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. 단죄를 해야 되고. 그렇다면 이 대습상속제도는 좀 없애야 되지 않을까. 좀 이런 얘기를 시청자분들이나 무슨 사회적인 어떤 공론을 만들고 싶어서 이 얘기를 가지고 왔어. 단순하게 사회적인 어떤 뉴스도 있지만 이건 개정이 분명 필요하다. 이런 생각에서. 너무 중요한 내용이다. 그치. 그럼 그동안 존속 사례들 뉴스들도 막 있고 했잖아. 그러면 진짜 그 뒷단에는 그 자식들이 가져갔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. 그러니까 그런 거야. 그건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 왔는데 이게 더 이슈화 됐던 거는 사실 그전에는 보통 막 이렇게까지 된 거는 돈 문제가 막 크게 얽히지 않거나 있다 하더라도 금액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슈화가 안 됐는데 이번 사건에는 결국은 수백억이 상속이 되게 되는 어떤 결과가 나오니까 더 부당함이 드러나는 거지. 씁쓸하네. 씁쓸하지.